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멀리에서도 청주에서도 기자분들 다 오셨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우리 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그리고 특히 감사한 거는 보은의 작은 다 보은에도 언론이 많지만 보은 사람들 합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보도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공지를 해주셔가지고 보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자리에 그 합방을 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 사람들 송진경 기자님도 지금 하고 계신데 특별하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죠. 나머지 기자분들도 박수 안 주셨다고 성내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감사드리는 마음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소개를 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일일이 소개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당, 그 다음에 우리 민들레희망연대를 비롯해서 보은의 국민들, 그 다음에 종교활동하시는 종교단체, 그 다음에 보은의 국민의 시민들, 그 다음에 농민, 노동자 다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일일이 소개하지 않고 보은 국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두 꼭지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따 발언을 사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한 분 정도 자유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중에서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이따가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기자회견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제일 잘한 게 대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제일 잘했어요. 이게 1타 6피입니다.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6피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의 주제는 사랑. 뭐냐면 윤석열의 사랑의 아이콘 두 글자 뭡니까? 대엄. 계엄입니다. 건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어요. 사랑의 아이콘 계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사랑의 아이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콘 또 두 글자예요. 뭐게요? 해체. 정답. 사랑의 아이콘. 윤석열은 계엄, 국민의힘은 해체. 이 아이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구호를 한번 외쳐볼 텐데요. 마지막 구호만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재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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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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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을 보은 지역에서 선두로 이끌고 준비하신 우리 민들레희망연대 구금혜 대표님의 여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시죠. 김복규 어디 갔나요? 마이크. 죄송하지만 말씀 저 가까이서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보은 국민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경험했던 5.18이 떠올랐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평범한 우리 시민 국민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슬픈 현대사가 또다시 반복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날의 폭포는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우발적인 폭포가 아니라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획하고 철저히 준비된 폭포이며 국민을 향해 폭포를 겨눴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세계 모든 언론이나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내란 수괴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군인을 대북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로 내몬 정신나간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망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두 끌려난 우리 청년 군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집니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군 사령관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윤석열을 비호하는 쓸개 빠진 정치 집단 내란 공범 세력이 우리 세상의 질서를 아직도 호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은 한동훈, 한덕수, 동철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내란 종결이 아닙니다. 위헌, 불법, 혼란의 부정부상태입니다. 심지어 폭풍을 꿈꾸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과 관련자 선언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7일 탄핵 투표 거부를 당론으로 정한 내란의 힘당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탄핵 투표를 거부함에 따라 그들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 불법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이 어제 21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 박덕흠의 내란 동조 또한 우리 보훈 국민으로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힘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보훈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박덕흠이 지난 7일 한 행동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에 네 글자 3번 외쳐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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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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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꼭 참석을 하고 싶은데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합방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또 군민이 있습니다. 요 주위에 있는 그 커피숍에다가 선결제를 하셨고요. 여기 참석하신 기자님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 커피를 제공하겠다. 그 커피의 숫자는 무한대.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다 계산하겠다라고 하신 옥천에 살고 계시는 국민이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지금 돼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따뜻한 커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고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한 의원이 윤상현이지요. 네. 우리 이런 식의 국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다시 한번 찍어줄 겁니다.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했죠. 국민들을 호구르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노를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민주노총 총국본부 박옥주 본부장님 되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총국본부장 박옥주입니다. 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치가 떨리고 심소가입니다. 여전히 12.3 사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45년 만에 배엄령 선포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자들이 1.2.3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적 충돌을 느끼는 듯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젊은 경찰 군인에게서 진심과 용기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계엄사령군이 지시한 것이 우리 국민을 향한 촛불이었다는 것, 국회를 불법으로 해산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고 이 군인과 경찰들은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격이 벌어지거나 국민이 다치는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도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민의 뜻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나와서 투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국민, 충북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민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 도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뜻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우리 구구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오시죠. 이동. 그래서 두 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두 번이나 이동하세요. 국민의힘 당은 이미 국민들을 배신했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상계엄령 준비가 올 3월부터 있었을 거라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원잡을 타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군대가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기자회견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파괴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의 행태를 보면 12월 3일 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탄핵 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란범 윤석열 특검법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들은 우리 충북 도민의 뜻을 배신했습니다. 박덕흠은 즉각 우리 국민에게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의될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앞으로 우리 도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 아닌지가 달려 있습니다. 12월 14일에 있을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해야 우리 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본 국민 여러분, 정말
지금도 우리 보훈 국민과 충북 도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민중은 이 사태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퇴진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선 사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 노동자, 민중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원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온갖 혜택 주면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복지를 축소시키는 그런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구속시키고 퇴진시키고 우리 민중들이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맞는 말씀만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 있으면 잊혀질 겁니까? 아니지요?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절대 잊지 않지요. 그리고 잊지 않도록 그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의 동조 조직이고 북한의 공무조직 국민의힘 충북에 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그 의원들 공모자입니다. 공모자 이름을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만 외쳐주세요. 보은입니다. 박덕흠. 충주입니다. 이종배. 제천입니다. 엄태영. 이들은 국가내란의 공모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윤석열이 구속될 때 함께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들의 본분을 지켜야 되죠. 그죠? 지키지 않습니다. 이번 발언은 종교계에 한번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우리 촛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요. 윤석열이 개헌을 12월 3일 10시 27분에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사전에 자기들끼리 공모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3일 10시 27분일까요? 요거에 보면 왕왕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 지역의 한림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민석 목사님께서 설명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답이 정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에 관해서는 이미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화질이 안 좋아. 구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사실 나라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주술에 의한 통치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미 기축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인류는 주술과 신화와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보편적 진리에 이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이 넘고 이제 3000여 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은 주술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인민들은 이 대중들은 왜 또 그렇게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찍었을까? 이미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토론장의 왕이라고 손바닥에 쓰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찍었을까? 그거는 그들이 행하는 기만행위, 그들이 행하는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상현이라는 자가 1년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캠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혹시 잊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한강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그 우리의 아픈 역사와 우리의 그 힘든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공연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만 전술과 그들의 거짓과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이 아픈 역사를 끝까지 기억해서 절대로 다시는 대한민국 앞에, 대한민국의 이 사회 앞에 이런 자가 다시는 정치할 수 없도록,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주신, 추운데 모여주신 모든 국민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정의로운 목사님이 또 보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신도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은 우리 국민들의 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발언 한 분 하실 분 딱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여기 아직 발언 국민을 대표해서 2분 더 남았는데요. 그분 외에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카메라 가리는 거는 그 개헌 포고령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우실 텐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헌 포고령을 어긴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서 처단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처단이라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개헌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국민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가둬놓고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고령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분노를 담아서 시민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종 보훈군 국민입니다. 발언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민으로서 이번 사태에 느끼는 점을 적어왔습니다. 인도해야겠습니다. 깨어있는 조직의 시민 의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른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민주 MC 여러분, 서울의 민주 외국 시민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을 주셨습니까?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저지르고 반란을 획책했습니다. 그 반란과 내란은 아직도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북극 통수권은 그 미친 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인 국민의 놈들에게 칭호와 경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여 내란을 일으킨 내란 후계의 피의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내란 후계의 피의자의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치원을 붙이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공포감도 밀려옵니다. 윤석열의 개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일당의 왁학거리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우리나라가
남미의 어떤 국가처럼 내려앉았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상상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소위 7번, 8번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현대사의 산 증인이고 이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주역의 세대였습니다. 70, 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와 맞서 민주화를 일으켰고 저임금 보수에 시달리면서 이 나라 산업화와 선진 경제를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가 은퇴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3,000불 문화강국 K-팝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수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제가 다시 이 거리에서 민주당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의 시민들, 결집된 시민 의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망가져야 되는 것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 선포 이틀 만에 150조의 눈에 보이는 돈이 경제적 손실이 날라갔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하는데 모두가 나서주기를 간절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또 우리 잠깐 서 계시느라고 또 힘든데 구호 한번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하실 때 손끝에 동피 부르면서 빅모 3번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재 군사 쿠데타의 주범 국가 나라의 어두머리 윤석열을 구속하라! 윤석열의 동조조직이며 국가 나라의 공모조직 국민의힘 해체하라! 예, 힘이 느껴집니다. 윤석열이 포고령을 공포하고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MBC 힘들게 싸우고 있죠. 근데 MBC가 착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엄한 흔히하게 김어준을 잡으러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우리 MBC를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고생 많습니다. 침탈을 당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은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자유발언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름 안 밝히고 바로 자유발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원도 민들레 연대 회원도 그 어떤 시민단체도 가입되지 않은 그냥 순수고운 국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살고 있고 조용히 살고 있는 국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박덕흠 위원님께 하고 싶습니다. 본 국민들 많은 분들이 박덕흠 위원님을 뽑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투표장에도 안 들어가는 거는 국민을 정말 돌로 보는 일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어떻게 본인이 뽑아주시고 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
마십시오. 반드시 14일에는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재간이 없어서 한 번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3번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덕흠은 투표해라! 보험국민이 쪽팔린다! 박덕흠은 투표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공모자 박덕흠이 오늘 이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려나 모르겠네요. 안 볼까요? 인터뷰기 바라겠지요. 네. 그 마지막 우리 국민 발언입니다. 또 나름 보험군에서 나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국민인데요. 이 자리에서 꼭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 조윤희 보험국민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국민 조윤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계엄 시국에 살고 계십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일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뉴스보다는 재밌는 영상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정치가 나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 콩나물값에서 의료비, 내 땅값, 집값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관여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결국 정치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가 굴러가는 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엄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 상황에 몰아넣고 경제는 지금 아주 아수라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서로 자기가 밥그릇을 차지하겠다고 눈치를 보며 양심 선언이든 뭐든 눈가림을 하면서 탄핵 찬성 투표에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좀만 지나면 저 개돼지들은 우리를 다시 뽑아줄 텐데 우리가 못하러 그 짓을 하나 하고 있는 저 행태가 너무 웃깁니다. 국민이 선출을 하지도 않은 저 사람들이 서로 내가 국가를 대신 통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아주 웃겨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과연 당신들은 국민의힘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을 제대로 느끼신다면 당장 탄핵 찬성 투표에 임하시고 양심적으로 탄핵 찬성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명합니다. 역사 앞에 겸손해 주십시오. 구호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앵간해야 집에 있지 국힘은 해체하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민들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다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이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주제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랑 하면 여러분들은 개엄 세 번 하면 돼요. 국민의힘 사랑하면 해체. 오케이, 아시겠죠? 건의사랑 개엄하면 그게 범법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건의사랑 국민의힘 사랑 예, 아이 사랑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을 담아서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우리 김선봉 군민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독재 군사 쿠데타의 주범, 국가 마련의 속에 윤석열 구속, 그의 공동체 공범으로
대한민국은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령사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였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 있겠는가? 모든 국민이 지켜봤고 전 세계가 그 순간을 목격하였다.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독재, 군사, 쿠데타이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국가내란, 아니 반란이다. 윤석열은 무엇을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가? 보궐령에 있듯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공위를 처단하고 보궐령을 위반하는 분들을 열차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하여 처단한다고 하였다. 보고문 자체만 보더라도 끔찍하다. 만일 계엄이 멈추지 않고 지속됐다면 지금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의 총칼 앞에 처단되었을 것이다. 아무리던 군사 독재 시절에 쓰러져 갔던 우리 국민들의 아우성들이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윤석열은 계엄이 실패하자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국민을 또 한 번 물어보였다.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하여 처단한다고 한 것이 정부에게가 국회에 내렸고 대한민국 최혜성의 특수부가 국회를 침탈했으며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을 체포하려 하였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침탈당했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20살 일반 병들은 총과 실탄을 가지고 완전무장을 준비하여 양구군청을 점거하러 가면서 유서까지 썼으며 전쟁난 줄 알았다고 부모에게 긴급한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경고 계엄일 수 있겠는가? 윤석열은 국민을 처단하려 했던 국가내란이자 반란자의 우두머리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목격하였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다. 그러기에 당장 체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하고 공모하였던 모든 자들을 즉시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반란 주범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한 그리고 탄핵 표결을 하지 않고 집단 행동한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윤석열과 공범인 국가내란 죄인들이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은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대리 청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한 국가 반란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 이러고도 국회의원이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을 짓밟은 위헌 정당이며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공모한 국가내란 범죄 조직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정당이라 볼 수 없으며 이번 윤석열 탄핵 표결을 집단으로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국가내란 동조한 범죄자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해체하여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군대와 총칼로 위협하는 군사 독재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을 장악하려 했던 국가 반란자들이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과 그의 공범자들이 체포되고
국민의힘이 해체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구속, 국민의힘 해체, 민주주의 수호, 보훈지역 시국선포 공동행동.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기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그 한 시민분이 꼭 자유발언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실게요. 짧은 말로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의 처지에 있는 이런 날입니다. 오늘 본 이 한양병원 이 삼거리에 장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양병원을 한번 쳐다보세요. 중간쯤에 빨간 글씨로 응급실이 있습니다. 저 응급실은 비상사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저렇습니다. 더 올려보세요. 더 위로 올라보면 5대 암, 이놈 밧줄로 꽁꽁 묶어라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암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도 저 5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 5대 암은 치료돼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치료돼야 합니다. 이게 워낙 강해서 그냥 두면 되지 않아서 저 위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으랍니다. 제가 윤석열 국민의힘 하면은 이놈 밧줄로 꽁꽁 묶어라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꽁꽁 묶어라! 마음에 담긴 그런 마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오늘 시국선언 공동 행동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기자분들? 앞으로 우리 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필두로 매주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되지 않는 한 계속 투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촛불 집회를 다른 지역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이 아닌 범죄자를 구속시킬 때까지 저희가 촛불을 들고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이행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촛불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 추운데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기자분들 질문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시면은 답해드리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없으십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우리 참가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촛불 매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6시 반입니다. 장소는 뱃들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시 홍보와 이렇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촛불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주요 분들은 그 모임 준비도 해야 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이 주변에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정은수 저희가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미가막창 가시면 돼요. 미가막창.